띠띠 빵빵. 네, 안녕하십니까, 이진환입니다. 또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50분이고요. 일단 손절에 대해서는 전략적 손절이 또 하락을 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참 파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절은 어떻게 보면 큰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일봉상으로 보면 추세는 무너지고 있는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봉상으로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고 있고요. 제가 4월 달에 말씀을 드린 거는 일단 월봉상 저점을 깰 것 같진 않다. 그 저점이 이제 약 4,652만 원이니까요. 현재 4,900만 원 기준으로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저점까지 마지막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은 없고요. 단지 이제 정말 짧게 남았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 300만 원이라는 갭을 찾아보면요. 일봉상으로 이렇게 저점을 깨는 부분은 한 번 더 깨더라도 저점인 4,650만 원까지는 쉽게 내려가도 깨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타적인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월봉상 저가 부분이었던 부분에서 한 번 더 패닉셀이 나오면 단타적인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상 저점이 깨지면 이제 정말 위험한 라인이다. 왜 위험하다고 했죠? 이게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지키고 그 다음 패닉셀로 거래량을 받으면서 아래 꼬리가 길게 나오고 상승으로 가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ABC 파동으로 가는 형태가 나오면 지금 이거와 같이 파동이 잠깐 바뀌게 되면 ABC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추세선상으로도 이게 하락 추세 쐐기형 패턴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다시 ABC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N자로 1대1로 빠지는 게 아니면 반드시 저점을 지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정말 코인판에 암울한 미래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차트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스택스도 지금 보시면 저점을 지키면서 반등을 했고요. 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저점이 깨지지 않으려면 이와 같은 봉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이해해보자고 하면 이제 12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12일 동안에 어떤 스탠스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시간이 약 2주도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2주라는 얘기는 이제 봉으로는 주봉으로는 2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차트상으로도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을 그리고 빠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는 올 것 같다. 왜냐하면 이때 터졌던 거래량들이 또 한번 받쳐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월봉은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그냥 개미들이 힘들게 할 뿐이고요. 그 다음 5월에 다시 반등을 하고 다시 빠지는 흐름으로 빠지고 그 다음 이제 추세를 돌려서 상승으로 갈 것 같다는 포지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과 5월 그리고 만약에 월봉상으로 반등을 한다고 하면 어떤 코인을 잡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잘 보시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양봉이었던 코인들이 윗꼬리만 달리고 다시 한번 눌리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상승을 하는 데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은 동일한 거고요.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웨이브나 이런 것들 진리카 정말 많이 눌리고 있죠. 만약에 사고 싶으면 언제 사라고 했죠? 제가 지금과 같은 패턴들 한 번씩 말씀드릴게요. 패턴이 나올 때는요, 지금 상승을 할 때도 N자로 패턴을 하고 다시 횡보를 하는 흐름들이 많아요. 우리가 급등을 할 때 차트들을 보면 쭉 올라갔다가 다시 횡보하고 빠지고 횡보하고 바닥 끼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빠지는 차트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요, 반등하는 라인들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진리카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양봉 급등 후에 2분의 1 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거 권해드렸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매매에 대해서 잘 배우셔야 했는데요. 이런 봉에서 지지를 받았던 위치에서 급등을 한 거는 이거보다 아래인 위치에서 2분의 1 지점에서 사시면 또 다시 급등을 했을 때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왜냐면 이 나왔던 부분을 2분의 1 지점을 잘 보시면요, 이 박스권을 저점과 고점을 이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2분의 1 지점의 피보나치 수열을 보면 항상 반등하는 라인이 정해져 있다는 결론에 남고요.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피보나치 수열을 잘 보시면요, 0.236 부분 있죠. 이 아래로 보통 왔을 때는
0.382보다 더 강한 반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억하셔야 할 거는 저점과 고점을 잇는 피보나치 수열과 0.382에서 지지를 받았던 부분에서 급등을 했을 때는 0.236 아래로 내려왔을 때 다시 사면 또다시 강한 반등 라인으로 대부분 추세들이 꺾인다. 예를 들어 이게 잘 보시면 얼마죠? 100원입니다. 근데 제가 100원은 또 어떤 구간이라고 했죠? 호가가 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깨지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3, 4번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약 10%를 안정적으로 또 먹을 수 있는 팁이니까요. 오늘 또 매매에 대해서 또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금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적금 그리고 MMF라는 상품으로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유튜브나 이런 여러분들 많이 보시더라도 적은 수익으로 꾸준한 재테크를 통해서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중에 이제 뭐 부동산이나 경매 굉장히 많죠. 뭐 저는 다 좋습니다. 저는 다 굿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지만 경험이 아니라 이렇고 내가 정말 울고 비난을 하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굿이 아니라 낫배드가 됩니다. 배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수단으로 쓰시고 싶으시면 경험이라 생각하고 소액으로 하는 게 첫 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할 때도 소액으로 하라는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내가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소액을 불려나가는 걸 하지 못하고 계속 시드를 추가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면 100% 필패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도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해서 제가 예전에 카카오라는 거를 말씀드렸죠. 카카오가 지금 얼마죠? 예전에 액면가 500원이었습니다. 지금 10,000배가 넘게 뛰었고요. 저는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이 딱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사이클을 보면요. 처음에도 기관 그리고 코스피 지수 정말 낮을 때 있었으면 100대도 있었을 거고요. 200대 있고 300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우상향을 했거든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도 금이랑 많이 차트를 비교하는데 비슷한 차트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이 시기라는 지점이 있어요. 이 시기들이 있는데 이 시기들을 잘 보면요. 현재 업비트 시장이 어떻죠? 기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해외 보면은 기관들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냐. 기관이 살 수는 있겠죠. 근데 투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인 계좌 개설이 안 되고요. 지금은 개인 계좌만 되는데 여러분 개인 계좌 쓰시니까 알잖아요. K뱅크만 쓸 수 있어요. 업비트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 또는 타 거래소를 통해서 입출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수료 겁나 떼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금융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다른 시장이든 처음에는 제도권화 전에는 다 개인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P2P 시장이나 이제 B2B나 이런 장외 거래나 이런 걸로 통해 들어왔고요. 그 다음 뭐로 변했냐면 제도권화에 들어오면서 기관, 외인 이렇게 들어왔어요. 기관에는 국민연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는 이런 기관들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또 요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가상자산 입법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흐름을 잘 보면요. 주요 쟁점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제도권화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시드가 이번에 올해 뭐를 발표했죠? 바로 NFT 시장과 메타버스 시장이 올해 강세라고 말을 했습니다. 작년 해시드가 90%의 적중률을 보였다면 저는 올해도 똑같을 거라 봅니다. 현재 테마는 대부분 NFT와 메타버스로 흘러가고 있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루트를 보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올해 제가 주목해야 하는 코인은 연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NFT, 메타버스 그리고 뭐였죠? 웹 3.0 테마가 한번 있던 코인은 다시 한번 튀깁니다. 그리고 자금이 들어왔던 코인은 다시 한번 들어오고요. 이제 곧 있으면 이번 달부터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현대카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NFT 세상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메타버스가 미래의 이런 흐름이냐고 물어보시는 있는데 저는 항상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나 NFT가 변화를 시킨 건 단순히 기술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거에 있어서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뭘 경험했죠? 바로 비대면 시장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의자, 컴퓨터, 코로나 때 이 시장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폭발적인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는 의료기기나
그리고 재택 이런 것만 관여한 게 아니고요. 그와 관련된 집에서 홈 트레이딩이든 이런 거에 있어서 하지 못했던 또 다른 경험을 발견하게 해줬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한순간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문자 세대일 것 같습니다. 그 문자도 처음에는 카카오톡이 뭔지 몰랐고요. 카카오톡을 써보기 시작하면서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NFT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경험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경험은 결국 또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상은 결국 여러분들의 어느 순간부터 알지 못할 때 들어올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약 8개월 전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0배가 됐고요. 저는 멀리 보면 우상향하는 것은 항상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재테크에 있어서 최고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은 사실상 가상화폐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2년 전에 투자했던 건 열토막이 났을지언정 사실상 9 메이저를 제외하고 과연 그 중에서 10배 이상 안 오른 코인이 있을까요? 존버만 했다면요.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10시 매매법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리플이 924원인데요. 10토막이 는다면 92원이고요. 그 다음 토막이 나면 9원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3년, 5년 뒤에 내가 예적금을 하는 것보다 어떤 게 수익률이 더 높냐고 물어보면 예적금은 금리 때문에 아마 10년, 5년을 존버하더라도 10%의 수익률을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기본 5천만 원에 대한 예금자 보호법은 적용될지언정 방금 말했던 3년, 5년을 존버했던 코인들은 과연 10토막이 날까요? 저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거는 누군가한테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지금 무서운 건 단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점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얘기 줬던 금융 관련 얘기 한번 복귀하시면서요. 현 시점에서 나는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떤 투자의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더 풍부한 영상, 더 풍부한 컨텐츠로 더 많이 노력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띠띠 빵빵 감사합니다.